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1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켄 일버의 그 사상 체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켄 일버는 21세기의 그 심리 영성계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정치, 역사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트랜스퍼스널, 그러니까 초개인 심리학 분야, 통합심리 영성 철학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 능력과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수행 정진력도 높았다. 그래서 사고체계가 개방적이고 그의 이론도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한 4단계로 구분한다. 4단계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 4단계 발전 과정에서 거의 모든 것을 통합해내려는 모든 것의 이론, TOE라고 합니다. 만물의 이론을 구성하려는 엄청난 지적, 제가 볼 때는 충동이라고 하는 충동, 야망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어떤 통합에 대한 열렬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수집해놓은, 그러니까 엄청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다른 책을 안 읽어도 요 양반이 거의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많은 다양한 책을 읽는 것보다 일단 이런 켄일버 계통 이 책들을 좀 읽어보면은 많이 사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켄 일반은 20대 초반 30대 전까지 그 의식의 스펙트럼 또 무경계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의식이 스펙트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밝혀서 세상에 드러내면서 충격파를 던졌죠. 세상에서 충격파를 던지면서 엄청난 명성을 또 획득하게 되는데, 이때 제시된 의식의 스펙트럼을 요때 제시된 스펙트럼을 일버일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버일형은 켄일버 자신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오류가 많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초 오류라든가 범주 오류 같은 문제들이 여기에 좀 얽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일버일형에 대해서 하면서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자, 일버일형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대우주가 이원화되면서 분화되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 과정에서의 인간 소주체로 분할이 돼 나가잖아요. 분할이 되면서 내려올 때 의식의 퇴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식의 퇴행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우주가 의식의 퇴행에서 바닥까지 치면은, 바닥까지 쳤다, 내려오는 하강이 바닥을 치게 되면은 그 바닥에 블랙홀이래. 블랙홀, 여기서 극축반, 그러니까 끝까지 갔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게 시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한쪽으로 다 갔을 때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가듯이 극적반 하니까 본래로 환원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가면은 본래로 환원하는 운동, 그것을 반본환원이다, 영원액이다 또는 원시반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소우주는 이때부터는 대우주보다는 소우주 자체의 운동이 중요한데, 그것이 소우주가 지금 땅에서 형성된 소우주, 땅의 물질들로 형성된, 땅의 의식과 물질로 형성된 소우주가 각각의 소우주체들이 대우주체로 성장해 나가려는 진화 흐름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발산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확장이에요. 이거 보면 여기서 잘 보면 확장, 그렇죠. 요건 확장이면서 또 요 안에서 또 수렴이 있는 거죠. 사실 수렴. 왜냐면 확장, 수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화이트홀이라는 건 확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렴, 그렇죠.
여기 블랙홀이라는 건 수렴이죠. 확장. 이렇게 수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기가 확장, 그렇죠? 여기는 수렴, 이렇게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캔일버의 어떤 그런 사고 체계가 이런 점들은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 제가 보는 거죠. 강화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확장 수렴, 확장 수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여기는 물질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는 물질적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심리적 세계란 말이에요. 심리적 세계에서의 확장 수렴도 있나요? 이렇게 확장 수렴, 확장 수렴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대우주가 확장해서 수렴에 들어올 때 대우주가 여기 오면은 소우주는 그때 확장을 시작한다는. 그리고 다시 수렴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이거를 다면은 확장 수렴한 뒤에 여기에 오면은 요게 사실은 원우주가 되는 거죠. 원우주. 원우주. 여기가 바로 브라만. 아트만.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 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절대 정신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체가 인간 소주 개체 인간이 확장 수렴해 가지고 그리고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올 때 여기가 바로 요 지점이 바로 그러니까 이 원운동과는 별개로 이 원운동의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원운동에 갇혀 있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브라마는 이 원운동을 전체적으로 이 원운동 자체에 스며 있는 거죠. 이 브라만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내재돼서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우주, 소우주로 들어오면서 사람이 아트만이 브라만을 구현한 사람이 그 아트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연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되면서 이렇게 그 일기사상 율보이령은 그런 것이 제시가 안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초오류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초오류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대우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대우주적인 입장에서 구성을 한 스펙트럼인데 이제는 지금 지금은 인간이 극적반 반본하는 원시반본 영혼회귀 운동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운동, 이쪽 에볼루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이 그 스펙트럼을 재조합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율보 이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율보 이형은 대우주적 관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소주적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그러면 하강된 인간이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 스펙트럼을 어떻게 거쳐나갈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유용성이 있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 이론이 이기 그러니까 이론이다. 그래서 일버 이형으로 스펙트럼을 다시 구성하게 되니까 오늘 그걸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이형을 구성하고 있는 책들이 제가 볼 때는 아트만 프로젝트라든가 뭐 I2I, 에덴을 넘어 아마 이런 책들인 것 같아요. 자, 저는 뭐 일보에 대해서 책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훑어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오늘 이제 처음 보고 들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재의 대사설이다 대둥지라는 개념, 또 세계의 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I2I를 보면은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번역에 따라 달라요. 입장에 따라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긴 한데, 자, 우리가 세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I2I에서 이것은 요게 바로 관조의 눈이죠. 관조의 눈. 이것을 영의 눈이라고 하죠. Eye of Spirit이라고 해서 나중에 영의 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조의 눈, 영의 눈이다 이렇게 보면은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요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 눈, 오른쪽 눈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마음의 눈이다라는 마음의 눈. 그 다음에 요것이 요쪽에 이제 육체의 눈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의 눈. 육체의 눈이다. 그러면 마음의 눈과 육체의 눈, 마음의 눈은 우리는 보통 오른쪽 눈. 이것은 왼쪽 눈이다. 여러분들이 쫙 직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의 눈. 제 분류입니다. 이분은 편일본은 관조의 눈, 마음의 눈, 육체의 눈 요거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의 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는 요렇게 세 개의 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육체의 눈은 감각의 눈이라는, 감각의 눈, 감각. 우리가 감각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 5가지 감각기관, 그러니까 눈, 그다음에 귀, 코, 혀라든가 몸 그런 요소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떤 색깔이라든가 어떤 소리라든가 이런 거 감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를 뜻하는 거죠. 육체. 그래 감각. 그래서 감각의 눈, 육체의 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각의 눈이다 이렇게 되네. 감각의 눈으로 하는 겁니다. 감각의 눈. 그래서 감각의 눈 이렇게 감각의 눈이다 이렇게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광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때 이게 꼭 이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성과 감성을 포함하는 감각과 감정은 틀린 거잖아요. 감각은 정보를 수용하는 기관이고 감정이라는 건 우리 말 그대로 오욕칠정이라고 오욕칠정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희노애락 애호욕 개념이니까 이건 여기서 이성의 눈은 개념에는 희노애락 애호욕과 관련된 감정적인 요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분리를 된다. 이런 것들이 존재의 대사슬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존재의 대사슬, 대중지 같은 얘기예요. 자, 사슬이라는 얘기를 왜 쓰게 되냐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이 구조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관조의 눈이고요. 여기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이 눈이에요. 눈. 그런데 그것을 음양에 해당되는 태양과 달 있잖아요. 태양과 달. 그래서 요 구조란 말이에요. 요 구조. 요거로 올라가는 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존재의 사슬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요게 지금 이렇게 음양이 일종의 끈처럼 생겼잖아. 사슬이라는 게 뭐야? 끈이란 뜻이잖아요. 끈. 그렇죠. 실이란 뜻이잖아요. 실인데 쇠사슬이에요. 쇠사슬. 사라고 하는 얘기는 요게 빨갛게 된 게 홍실이에요. 홍실과 청실, 빨간 실과 파란 실을 엮었다는 거죠. 엮었다고 하면은 그게 뭐야? 그게 하나의 실이 되는 거죠. 더 두꺼운 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실이지. 요게 실, 그러니까 두 개의 실이 꼬여진 실이죠. 두 개의 실. 그러니까 요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슬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존재의 대사슬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존재의 대사슬 할 때 요런 개념이 엮어져 있다. 그거는 뭐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밑에가 땅이고 여기가 하강된 여기가 땅이니까 여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하늘로 올라. 여기는 하늘이고 이때 여기는 하늘이고 여긴 땅이란 말이야. 땅이니까 뭐예요? 땅에서 하늘에다가 이게 이게 밧줄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라고 하는 건 밧줄이 되는 거죠. 밧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밧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밧줄이 있어. 그래서 밧줄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걸 타고 올라간다. 우리가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타고 올라간다 또는 그것을 그것을 타고 올라간다고 할 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크와 콩나무라는 그 동화책 아시죠? 그거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두 개 조각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꼬여 올라가죠. 여기는 그림이 잘 안 돼 있는데 덩굴처럼 이렇게 꼬여져 있어. 그래서 이게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덩굴. 그러니까 이 밧줄은 사실은 덩굴이라는 거예요. 덩굴. 콩나무 덩굴인데 이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데 두 개의 그게 꼬여져 있는 덩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가 돼요?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슬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사슬이다. 그게 대사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대둥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각 레벨별로 요게 둥지가 되는 거죠. 둥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쟁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쟁반, 둥지. 여기서는 둥지로 표현했는데 왜냐면 이거는 몸이란 뜻이야. 몸은 영혼을 담는 쟁반이잖아요. 그래 육체는 영혼을 우리가 어떤 그 의식을 담는 쟁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담는 쟁반이 계층화가 돼 있다. 레이어, 계층, 층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7층으로 돼 있다, 9층으로 돼 있다, 3층으로 돼 있다. 계층화되어 있을 때, 1층에 있던 사람은 1층이 둥지가 되고, 2층에 올라가면 2층이 둥지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집이 되는 거니까, 의식을 담는 쟁반, 둥지,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의식을 담는 둥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담는 둥지가 1층부터 7층까지 있다. 이게 여기서 크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개념도 되고, 밧줄로 볼 때는 만약에 의식을 담는 둥지 개념으로 보면 아래측 층에 담고 1층에 답한다. 1층 첫 번째 쟁반, 두 번째 쟁반.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쟁반에서 물을 쏟는 얘기가 있죠. 쟁반에서 재앙을 쏟는 얘기가 7쟁반이 있어요. 그래서 7쟁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둥지라는 개념이에요. 둥지. 그래서 쟁반이 있어가지고 이 쟁반이 7층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층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죠. 이게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쟁반이다, 둥지다라고 하는 건 의식을 담는 둥지. 왜 그러겠어요? 둥지는 여기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건 뱀이고 위에 있는 거는 새잖아요. 새. 그러니까 새가 둥지에 있잖아요. 둥지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둥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의식을 땅에서 하늘로 올려야 된다는 암암리의 그런 어떤 인간의 의식을 하늘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시킨다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이 둥지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새가 된다는 표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의 상승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뱀의 땅의 존재로부터 봉황의 새의 존재로의 의식 상승, 땅의 존재로부터 하늘로의 의식 상승을 전제로 한 사슬이다. 그러니까 우리서 여기서 자크가 땅에서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듯이, 덩굴을 타고 올라가듯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듯이 사슬을 타고 올라갈다. 사슬. 그리고 그 둥지를, 계층화된 둥지를 새가 여기 있다가 밑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이렇게 새가 그 둥지를 옮겨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대사슬이다, 대둥지다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 도입을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 뭐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대사슬이다, 대둥지라는 개념도 뭐야? 이것도 의식의 스펙트럼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주 크게 세계로 나눌 때에, 그러면 우리는 영의 세계, 감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럼 우리가 밑에 있는 건 물질의 세계니까 물질. 생명과 물질. 아래는 맨 밑에는 생명과 물질의 세계고, 예? 여기 두 번째 세계는, 그러니까, 한 단계, 그러니까 이게 계층을 세 개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계층을 세 개로 나눌 때 세 개의 눈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눈이라는 개념이라는.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렇지. 마음이라는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0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눌 때 이게 0.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 그러니까 여기 물질이 뭐예요? 감각이라고 하네. 밑에는 감각 세계, 감각 물질 세계, 그 다음에 중간은 마음의 세계, 위에는 영의 세계. 이렇게 3층으로 나누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3층으로 지으면은 감각 물질, 마음, 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영혼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7개로 나눌 수도 있고, 뭐 10개로도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가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을 눈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음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 양반의 그 아이 투 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냥 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설명했는데 그것도 물론 탁월한 개념이자면은 좀 더 깊숙하게 그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돼 있다.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그것을 요렇게 그러니까 그 의식의 스펙트럼을 지금 다른 말로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쓴 거죠. 사실은 보면은 눈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사슬이다 대둥지다라는 대사슬이다 대둥지라는 개념으로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대체를 해서 써보기도 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기서는 그 층을 5개 층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메터 피직스니까 여기 물질. 그렇지. 이 양반은 또 여기서는 3개였는데 여기는 다시 물질. 그 다음에 여기 라이프니까 라이프 생명. 맨 밑에서부터 물질 생명. 그 다음에 마인드. 여기는 마음과 정신. 뭐 이렇게 보겠다. 그 다음에 소울. 소울은 뭐예요? 영혼. 그 다음에 영. 그러니까 이거는 층을 5개로 나눈 거죠. 이렇게 층을 5개로 나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을 다 포함하고 있다. 나중에 그것은 홀론홀라키라는 개념으로 또 도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영혼은 마음, 정신, 생명, 물질을 다 포함하고 마음, 정신은 생명, 물질을 포괄하고 있고 생명은 물질을 포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층이 이렇게 그 평행적인 게 아니고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거든. 상위 계층, 하위 계층들을 통합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위 계층을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하위 계층을 통합해서 흡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의 내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화가 되면서 통합해서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여기서는 5개의 계층이다라고 이렇게 요 그림으로는 5개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때 이게 5개가 꼭 5개가 아니고 이제 뭐가 되는 게 꼭 5. 그러니까 여기 감각, 마음, 영혼을 또 나눠서 감각 물질은 물질 생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음은 마음, 정신과 영혼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고 여기 영혼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하고 영혼을 영과 혼계 2개로 나눠가지고 이러지. 여기 영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튼 쪼갠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이 양반이 이제는 영과 자기가 처음에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 자기가 한 거지만은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스펙트럼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만 스펙트럼 개념을 가진 게 아니고 이미 자신의 있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영성 철학가들이 이미 레이어에 대한 계층 구조에 대한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들을 다 분석 연구를 한 거야. 다 분석 연구를 해가지고 가령 메슬로우라 하면 여러분들이 경영학 책 보면 거기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하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메슬로우는 생리적 단계, 안정감 단계, 소속감 단계, 자기존중 단계, 자아실현 단계, 자아초월 단계 이렇게 6개로 나눴더니 그 다음 갭서의 세계관에서는 태고적 단계, 마법적 단계, 신화적, 합리적, 다원적, 통합적, 초통합적 요걸 갭서를 많이 요때는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메슬로와 갭서를 이 켄일버가 율버 이형을 구축할 때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레이브스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개념이다. 뭐 웨이드 뭐 가치관에 따라 뭐 마법적 정령, 뭐 자기중심적 절대 이렇게 이것도 다 시스템적으로 계층적으로 이렇게 더 계층적으로 뭐 레빙거다 뭐 상징적 충동적 자기보호적 수능자 이렇게 이 계층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자 이런 식으로 뭐 파울러의 영적 지능 단계는 뭐 언어 이전 미분화에서 마법적 투사 마법적 신화 문화적 이것도 계층화된 이론이래. 자 피아제는 뭐예요? 아동 심리학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그것이 전조작 단계, 구체적 단계, 형식적 조작 단계, 그 이전에 감각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감각운동, 태고 마술적 단계, 전조적 마술 신화 원형 단계, 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은 다양한 철학자, 심리학자, 영성가들이 그 인간의 의식을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진화라는 입장에서 의식의 스펙트럼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분석을 한 거야, 분석을. 그 자료들을 데이터를 엄청나게 읽으면서 야, 이거 알고 봤더니 거의 다 비슷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말만 좀 다른 것이지 거의 비슷한 스펙트럼 개념으로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자기신이 어때네 베단타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해서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는 뭐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 이렇게 짱구를 굴려서 만드는 이론이 아니고 이게 수많은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스펙트럼을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스펙트럼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그 낮은 수준의 그 지적 그 자산을 가지고 했다면은 이때는 엄청난 양을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전초오류 상황을 극복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간을 진화시킬 수가 있겠냐라는 아주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온갖 그거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미친 듯이 읽어대는 거야 책을 분석하고 엄두가 안 나.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런 정도는 못하죠. 엄두가 안 날 정도의 그 엄청난 대단한 학문적으로는. 일부 이온 아트만 프로젝트와 I2I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을 가지고 왜 이게 이제 좀 흥미를 끼우냐면은 이제 제가 진행하는 그 계층이론은 차크라 이론에 기초하고 있죠. 차크라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가 차크라 시스템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케닐버가 그 계층 의식의 스펙트럼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7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고적 단계는 우리가 1번과 2번 차크라다. 물라다라 차크라와 스바디스타나 차크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차크라와 두 번째 차크라를 태고적 단계로 얘기하면서 물질적 신체, 감각, 지각, 정동, 우리가 정서와 감성을 포함한다. 피아제의 감각 운동지능, 메슬로의 생리적 욕구, 뭐 이런 식이죠. 레빈저의 자폐적이고 공생적 단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그 견해들을 이렇게 여기다 끼워 놓은 거죠. 그거 좀 가져와 가지고 같은 계층 개념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베단타 철학에서는 이거를 안나 마야코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프라나 마야코사 뭐 생기체다 뭐는 이런 식으로 물질적 신체다라고 하는데 태고적 단계.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구분을 하는데 태고 생리적 여기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거 갭서 개념이죠. 갭서 개념. 태고적 단계 이렇게 1, 2번 차크라. 그러니까 물라다라 차크라와 스바디스타나 차크라 두 개의 차크라 가지고 표현을 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마술적 단계, 매직 단계, 마법적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심상 상징 최초의 조악한 이미지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마술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이드의 1차 과정이다. 아리에티의 고논리, 피아제의 전조작 상태. 이것은 3번 차크라 마니프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콜버그의 전인습적 도덕성,
레빙거의 충동적이면서 자기 방어적 단계, 안전 욕구, 매슬로우의 안정 욕구가 단계다. 자,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여기 그 생존 단계, 태고적 단계, 마법적 단계, 여기 안정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 3번 차크라가 바로 마니푸라 차크라인데요. 마니푸라 차크라가 왜 해당된다. 여기 이렇게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화적 단계, 미스틱 단계는 여기는 미딕이라고 그래요. 미딕. 이 단계는 마술적 단계보다 더 진보된 거다. 합리성이나 가설 연역적 추론의 능력은 없다. 신화적 단계다.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 단계, 제4 차크라 아나하타 차크라는 베난타 심리학의 의식의 몸이라는 마노마야 코사,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마노마야 코사, 의식의 몸, 신체적 몸이 아니라 그 베단타 철학에서는 여기 신화적 단계. 그래서 의식의 몸.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의성신이라는 말 많이 써요. 의성신. 그러니까 물리적 신체가 아니라 의성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합리적 단계는 형식적 조작사고, 어린아이가 형식적 조작사 할 때 제5 차크라나 비시다 차크라다. 이것은 의식의 몸과 상념 의식의 절정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레빙거의 의식적이고 개인주의적 단계, 도덕성 뭐 이런 거, 자기 존중 욕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2번 차크라까지는 상당히 물질 생명적, 3번 차크라까지는 그렇게 보는데 3번 차크라부터는 여기 중반부터는 뭐냐면은 합리적 단계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자아가, 에고가 이성적 기능이 발달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성적 기능이라고는 5번 차크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오늘날 개인 심리학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밑에 이 아래쪽은 물질, 자연과 인간의 의식이 분리가 안 된 상태인데 점점 분리해서 올라오면서 이성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이성이 활성화가 되면서 한마디로 에고가 활성화가 된 거죠. 에고가 본격적으로 4번 차크라부터 사실은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 3, 4, 5 요렇게 보시는 게 사실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캐닐버의 이런 층개념이 사실 제가 구성한 층개념과 약간씩 어긋나는 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을 태양운동으로 보면은 3번 차크라가 바로 태양이 아직 태양이 안 뜬 상태지만은 지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밝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무의식, 그러니까 이 아래는 무의식이고 이 무의식 위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태양이 떠오르듯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3번, 4번, 5번 차크라가 사실은 자아가 굉장히 강력한, 에고가 강력해진다. 에고가 성장하고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에고가 여기서 3번, 4번, 5번 차크라에 걸쳐서 에고가 성장하고 강력해져야지 되는데, 그게 원리적으로 그런데 많은 영성가들은 에고를 죽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밑에 자연적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땅에 속해 있는 자연에 파묻혀 있었던 무의식적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 왜 올라오는 거예요? 새가 날개를 달고 올라오듯이 이쪽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라면 에고가. 그러니까 에고가 성장하고 강력해지지 않으면은 위로 상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에고가 성장하고 강력해져야 되는데 에고를 죽여야 된다, 자꾸 그런 주장을 한다, 이 영성가들이. 그거는 어떤 영역이냐면은 6번째 차크라 이후 영역이에요. 6번째 차크라 영역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 영역 3, 4, 5번 차크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에고가 성장하고 강력해져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사실.
자, 1, 2번은 아예 그 물질 속에 인간의 에고가 파묻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3, 4, 5번은 에고가 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분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1, 2, 3, 4, 5번 단계까지는 사실은 에고가 나와야 되네. 계속 성장해야 돼. 그런 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고를 죽이면 안 되고 성장하고 강력해지고 심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에고에 힘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력하다는 에고에 힘을 부여해. 이것이 바로 그 켄일버가 아주 뛰어난 점이에요. 정확히 짚은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에고를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영성가들이 에고를 소멸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네 번째 차크라에 와 있는 사람이 레벨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을 데리고 당신의 에고가 있어가지고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에고를 소멸시켜야 됩니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방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렇겠죠. 에고를 더 강화시켜야 돼, 5번 차크라까지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영성가들이 이게 수련을 할 때 제자들 보고, 제자들은 아직 수준이 요 수준인데 요 수준에 있는 사람, 4번 차크라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 가지고 에고를 죽이세요. 소멸시키세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한다. 에고를 극복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당신의 에고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성가들이 주장을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 3, 4, 5번 차크라 단계가 바로 심리학 단계라네. 그래서 심리학의 대상 분야가 요 대상층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을 다루는 거라면,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에고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 특히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이 에고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힘을 부여하고 확장하고 또 건전하게 만드느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오늘날 심리학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영성가들의 에고 소멸 주장은 여기는 지금 안 맞는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이 영성으로 나가는 사람들, 여기 6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고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지. 심리학에 있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것을 범주오류라고 하는, 범주오류. 그러니까 범주오류.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는 에고를 강화시켜야 되는 단계가 있고, 어떤 단계는 에고를 서서히 스스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죽음으로 데려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스스로 결정해서 돼야 되는데, 그 범주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성가들이 범주오류. 그러니까 영성가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위에 있는 단계가 아래에 있는 단계와 같은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범주오류, 전초오류가 막 뒤섞여가지고 오류들을 범하거든. 그러니까 이 각층, 그 사람의 그 의식의 수준에 따라가지고 어떤 그런 심리학적 처방이냐, 영성적 처방이냐, 어떤 물질적 처방이냐를 그걸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시몬적 단계라고 해서 켄타우로스 영역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켄타우로스 단계를 6번째 차크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하위의 정묘 영역이다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시몬적 단계, 시몬적이라는 건 초상적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은 마음 그 자체보다는 발달이 더 상위 수준에 올라온 시몬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기 제3의 차크라 전시안이 발동을 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비전 논리 혹은 통합적 논리로 아즈나 차크라, 그러니까 6차크라죠. 그 만화식과 베단타 심리학에서는 이성의 몸, 지성체가 이런다. 지성체. 그러니까 의성신이 아니고 지성체. 바로 비즈냐냐 마야코사의 시작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체. 여기로 보면은 여기는 시몬적 단계가 되네. 시몬적 단계로 6차크라. 6번 차크라. 6차크라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베단타 철학으로는 뭐예요? 의성신이 아니라 지성체, 지성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지성신. 어떤지, 지식의 어떤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자, 그러니까 지성신, 지혜 해가지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베단타 철학에서의 우리가 물질적 신체, 물질적 신체에서 의성신에서 지성신으로. 자, 그래서 의성신, 지성신 이런 개념이 뭐예요? 크리스탈 광화체 개념이라는 거죠. 크리스탈.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크리스탈 광화체의 몸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예, 지성신. 그 다음에 시몬적 단계. 이렇게 간 뒤에, 그 다음에 정묘적 단계. 서브트리라는 정모적 단계에서는 7차크라다. 이런 7차크라인데, 자, 여섯 번째 차크라 단계를, 여기를 시몬적 단계라고 켄타우로스. 요거를 얘기를 안 했으니, 켄타우로스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태. 요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가 다섯 번째까지는 강력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 버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무의식적 단계에서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야.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켄타우로스잖아요. 켄타우로스. 그러면 켄타우로스 단계가 여섯 번째 차크라일 때 우리가 첫 번째 차크라는 태고적 단계, 물질적 신체 단계에서의 의식과 몸도 하나야, 여기도. 그렇죠. 왜냐면 이때는 어린아이를 보면 엄마한테 자궁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그 품속에서 한 1, 2년을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 기간은 뭐, 이게 태고적 단계란 말이야. 그거 태고적 단계도 자연과 하나잖아요. 이 자연이 있잖아요. 땅의 자연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궁의의 자연이 있고 소의의 자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몸과 마음이 하나인 상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아래쪽에 하나인 상태는 물질적 신체와 물질적 마음이 하나인 상태고, 위에 있는 요 상태는 뭐예요? 그 지성체라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한 마음과 그 지성의 그 담을 수 있는 물질적 구조. 그래서 이때에 제가 이거를 크리스탈 광화체라고 하는 거, 크리스탈 광화체. 그래서 몸이 분명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탄소체로서의 물리적 신체지만 이거는 크리스탈 광화체로서의 지성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틀린 거죠. 자연이 아래에 있는 지구자연과 우주자연이 틀린 개념이다. 분명히 이런 개념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오른 게 지금 그 정묘적 단계였잖아요. 이건 사스라라 차크라라고 해서 이것은 자기 초월 욕구의 이런 메슬로우의 자기 초월 욕구, 이 플라톤의 이데아 형상의 보고다. 여기서 이런 개념으로 진실로 초합리적인 의식의 구조다. 이때는 이성의 몸이다. 그러니까 지성의 몸을 넘어서 이제 이성의 몸이다. 7차크라는 뭐야? 정묘적 단계. 그러면 이 단계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지성신이 아니라 이성신. 그러니까 이성신이라는 거 어떤 우주적 이치를 담은 그런 얘기죠. 우리 얘기하는 그 이성이 아니고 우주적, 우리가 보면은 이기론에서 그 이데아의 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데아를 구현한 몸. 이게 이성신. 이성신은 그런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이거는 황금 메탈체에 되는 황금 메탈체. 제가 분류한 개념으로는 황금 메탈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묘적 단계. 정묘적 단계다. 이렇게 시몬적 단계, 정묘적. 예, 여기서 보면은 정묘적 단계. 그 다음에 원인적 단계라는 뭐냐면은 이것은 7차크라가 다 하면 8수가 되잖아요. 8수. 그것이 원인 단계, 코잘 단계라고 해요. 이것은 스피릿, 최상의 의미에서 0. 그죠? 0. 그래서 존재의 기저, 영원한 실체, 절대 정신. 이것이 7차크라가 다 했을 때 8수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8식, 제8식 바로 이때를 베단테 지복의 몸이라고 해서 아난다 마야코사, 지복의 몸. 예, 지복의 몸. 예, 여기는 황금 메탈체를 넘어서 이제 지복의 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지복의 몸. 이거는 뭐냐면은 원인적 단계, 원인 단계, 원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8원인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7정묘.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런 개념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자, 원인.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7 안에 8, 9가 들어가 있는 건데, 7, 8, 9가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서 차크라라고는 하진 않고 8수라고 하면 되는 8. 이거는 뭐냐면 지복신.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지복의 몸이라고 하는데 지복.
지복신. 복을 받았다. 지복신. 자, 지복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황금 메탈체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몸을 초월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걸 지복신. 이걸 법신이라고 하나요? 또 이거 법신. 법신이다. 법신. 이게 팔수가 법신이다. 그래서 팔 정도다. 그래서 불교에서 팔 정도다. 뭐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하지만 요 밑에 부분에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요. 저는 태고적 단계를 1번 차크라, 바법적 단계를 2번 차크라, 신화적 단계를 3번 차크라, 합리적 단계를 4번 차크라.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분류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자, 합리적 단계까지가 조금 더 요게 맞춰가지고 5번 차크라 올 때까지가 요걸 잘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비슷한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대강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로 한 거잖아요. 하고 또 여기를 뭐 이렇게 4개까지 올린 뒤에 여기다 6, 7, 8, 9 이렇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켄타우로스, 여기는 전시장 관찰자, 뭐 하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렇게 의식의 스펙트럼을 나름대로 자기 구성을 할 때 켄 일버의 율버 2형이라고 하는 것의 전형적인 형태가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 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정된 게 아니고, 켄 일버의 사상의 발전 과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또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뭐 요가 차크라 개념에서 차크라와 매칭을 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구성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봤을 땐 요게 좀 제가 동의가 되지 않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은 차크라 개념으로 볼 땐 3번 차크라와 5번 차크라는 우리의 의식이 태양이 떠오르는 듯이 올라가지고 5번째 차크라에 기본적으로 자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5번째 차크라가. 그런데 의식이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땅으로부터, 무의식으로부터 이 아래에, 그러니까 무의식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금 현재 심리학에서 잘 모르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심리학계에서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때, 무의식이 우리의 땅에 속한 무의식이 있고 하늘에 속한 무의식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하늘에 속한 무의식이 영성적 무의식인데, 그 영성적 무의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야.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심리학.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현대 무의식을 이 땅 아래에, 이게 한마디로 아래쪽에 있는 무의식만 무의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결국 그러면은 심리학에서 이 문제는 뭐냐? 자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무의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서로 억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걸 이제 질병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의식이라다, 자아다, 에고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뭐냐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나라는 의식이 이렇게 생기고 에고가 생기고 그런 거는 요 3번째, 4번째, 5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요 단계가 현대 심리학이 다루는 분야고, 결국 요 에고가 여기 밑에 있는 1, 2번 차크라의 무의식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저기를 해나가느냐가 심리학적인 문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게 인간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재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1버 2형에서는 1버 1형과는 다르게 이제 진화해 나가는 그 관점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니까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해놓은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대강 심리학에 어떻게 여기서 접근해야 되는가, 대강 틀이, 타겟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